고요한 병실에 특별한 손님 대구 외곽, 푸른 나무들에 둘러싸인 평화 요양병원은 늘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3층 특실만은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곳에는 김영우 회장이라 불리는 특별한 환자가 머물고 있었다. 그의 본명은 김영우, 한때 수많은 기업을 일으키고 거대한 부를 축적했던 냉철한 사업가였다. 하지만 이제 그는 말기 췌장암이라는 절망적인 진단을 받고 이곳에서 남은 시간을 조용히 보내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고급스러운 가구와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놓여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독과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평화 요양병원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묵묵히 환자들을 돌봐온 윤미선은 6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 활기차고 따뜻한 에너지를 지닌 베테랑 간호조무사였다. 맑은 눈빛과 야무진 손놀림은 그녀의 오랜 경험과 헌신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다. 늘 일반 병실을 담당하며 여러 환자들을 살뜰히 챙겨왔던 그녀에게 일주일 전 갑작스러운 병원장의 호출은 다소 의아하게 느껴졌다. 윤 선생님, 오늘부터 3층 특실의 김영우 회장님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병원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겁고 진지했다. 워낙 까다로운 분이시니 각별히 신경 써서 정성을 다해 모셔야 합니다. 윤미선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특실로 향했다. 그녀는 늘 그래왔듯 새로운 환자의 차트를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의료 도구들을 준비했다. 3층 특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녀는 묘한 압도감을 느꼈다. 넓고 조용한 공간, 고급스러운 가구들, 그리고 침대에 홀로 누워 창밖을 응시하는 김영우 회장의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쓸쓸해 보였다. 윤미선은 차분하게 김영우 회장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회장님, 오늘부터 회장님을 간호하게 된 윤미선입니다.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김영우 회장은 그녀에게 잠시 시선을 주었지만 별다른 대답 없이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반응은 냉담했지만 윤미선은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그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필요한 기본적인 간호를 시작했다. 처음 며칠 동안 김영우 회장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윤미선의 질문에 짧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윤미선은 매번 밝고 차분한 목소리로 그에게 말을 걸었고 따뜻한 손길로 불편한 곳을 살폈다. 어느 날 윤미선이 그의 손을 잡고 맥박을 확인하던 중이었다. 그의 손은 차갑고 건조했다. 윤미선은 무심코 그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그 순간 김영우 회장의 시선이 처음으로 그녀의 손에 머물렀다. 간호사님,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손이 따뜻하시네요. 윤미선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이불을 정돈했다. 따뜻한 손이 환자분들께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 손이 좀 복받았나 봐요. 그녀의 농담에 김영우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날 이후 김영우 회장은 윤미선이 병실에 오는 시간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설 때면 굳었던 그의 얼굴에 아주 작은 미소라도 번지곤 했다. 윤미선 역시 김영우 회장에게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다. 퇴근 시간이 지나 그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가족도 없는 그를 위해 기꺼이 병원에 남아 그의 곁을 지켰다. 오늘은 어떠세요, 회장님? 윤미선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다. 미선 씨가 있어서 덜 힘드네요. 김영우 회장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안도감이 묻어났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신뢰가 조용히 쌓여갔다. 김영우 회장은 윤미선에게만 보이는 편안한 미소를 지었고 윤미선은 다른 환자들보다 김영우 회장을 더 자주 찾고 그의 말에 귀 기울였다. 하지만 병원 내에는 점차 이상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다. 3층 특실 VIP 환자와 담당 간호조무사 사이에 수상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발단은 휴게실에서 시작되었다. 야, 너 들었어? 그 김영우 회장 말이야. 한 간호사가 다른 간호사들에게 은밀하게 속삭였다. 윤미선 선생님한테 매달 500만 원씩 준대. 뭐? 무슨 돈? 다른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다. 글쎄, 퇴근 후에도 계속 회장님 병실에 남아있는 거 보면
뭔가 특별한 서비스를 하는 거 아니겠어? 그 대가로 거액을 받는다는 거지.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순식간에 병원 전체로 퍼져나갔다. 평소 검소했던 윤미선이 갑자기 좋은 화장품을 쓰고 새 옷을 입는 모습, 택시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 등이 소문의 근거가 되었다. 식당에서, 복도에서, 심지어 환자들 사이에서도 윤미선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느껴졌고 예전에는 살갑게 인사하던 이들조차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저기 오네. 500만 원짜리 간호사. 누군가의 냉소적인 목소리가 윤미선의 귀에 희미하게 들려왔다. 윤미선은 동료들의 달라진 태도를 감지했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김영우 회장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느끼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김영우 회장의 식사량이 눈에 띄게 줄었고 밤에는 통증을 호소하는 빈도가 늘어났다. 수간호사님, 회장님께서 오늘은 식사를 거의 못하셨어요. 윤미선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간호사에게 보고했다. 수간호사는 차트를 뒤적이며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알았어요. 지켜보세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리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런데 윤 선생님, 퇴근 시간 훌쩍 넘었는데 왜 아직 안 가세요? 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신가요? 수간호사의 비꼬는 듯한 말투에 윤미선은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회장님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잠시 더 지켜보려고요. 그녀는 다시 김영우 회장의 병실로 향했다. 창밖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고 병실 안에는 희미한 조명만이 켜져 있었다. 김영우 회장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왠지 모르게 더 외로워 보였다. 회장님, 저 윤미선입니다. 약 드실 시간이에요. 윤미선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김영우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깊은 피로감과 함께 윤미선을 향한 희미한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미선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이 힘든 시간이 그나마 견딜만해요. 윤미선은 그의 말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 외로운 노인에게서 왠지 모를 깊은 연대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병원 내에서 그녀를 향한 차가운 시선은 점점 더 뚜렷해졌다. 그녀가 김영우 회장의 병실에 들어갈 때마다 동료들의 의미심장한 눈빛이 그녀의 뒤를 따랐고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에서조차 그녀를 피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결국 윤미선은 가장 가깝게 지내는 동료인 정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 선생님, 요즘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다들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정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안타까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모르는 척하고 싶었는데 윤 선생님, 선생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어요. 김영우 회장님한테서 돈을 받고 특별한 간호를 해준다는. 윤미선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머릿속은 텅 비어버렸다.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 수군거림, 어색한 미소. 모든 것이 그 소문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자 그녀는 충격과 당혹감에 말을 잇지 못했다. 정간호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저는 선생님을 믿어요. 하지만 소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진 것 같아요. 그날 밤 윤미선은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억울함과 답답함,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지 못하는 동료들에 대한 서운함에 밤새도록 뒤척였다. 다음 날 아침 윤미선은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병원으로 향했다. 로비에서부터 느껴지는 싸늘한 시선들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3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몇몇 간호사들은 그녀를 힐끗거리며 수군거렸다. 하지만 윤미선은 애써 그들의 시선을 외면하며 김영우 회장의 병실로 향했다. 사실 윤미선이 밤늦게까지 VIP 병실에서 김영우 회장과 단둘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숨겨진 이유가 있었다. 한 달 전 윤미선은 퇴근 후 곧장 시 외곽에 있는 행복요양원으로 향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매일 반복되는 고된 일과 중 하나였다.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요양원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는 83세의 어머니는 윤미선을 알아보지 못했다. 5년 전부터 시작된 알츠하이머 치매는 2년 전부터 어머니의 모든 기억과 언어 능력을 조금씩 앗아가 버렸다. 하지만 윤미선은 매일같이 어머니를 찾아와 조용히 말을 걸었다. 과거에 행복했던 추억들, 아들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들, 그리고 그녀의 하루 일과까지. 비록 어머니는 멍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지만 윤미선은 매일 어머니 곁을 지키는 것만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이라고 믿었다. 윤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요양원 사무실에서 원장이 윤미선을 불렀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어둡고 심각해 보였다. 죄송합니다만 다음 달부터 요양비가 10% 인상될 예정입니다. 윤미선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이미 매달 170만 원에 달하는 요양비는 그녀에게 큰 부담이었다. 거기서 10%나 더 오른다면 그녀는 간절한 목소리로 원장에게 부탁했다. 혹시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없을까요? 다음 달에 제 아들이 첫 월급을 받거든요. 하지만 원장의 표정은 단호했다. 미안합니다만 요양비는 선불이 원칙입니다. 다른 분들도 모두 같은 조건이에요. 요양원을 나서는 윤미선의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다.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50만 원이 채 남지 않은 잔액. 오른 요양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윤미선이 살고 있는 곳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 반지하였다. 좁고 습한 공간이었지만 어머니의 병원비와 요양원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이곳으로 이사 온 지 벌써 3년이나 되었다. 현관문을 열자 작은 탁자 위에 놓인 액자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의사 가운을 입은 젊은 아들의 환한 미소가 담긴 사진이었다. 아들 준노는 작년에 어렵게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지방의 작은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했다. 오랜 꿈을 이루었지만 아직은 월급이 적어 자신의 생활을 꾸려나가기에도 빠듯했다. 윤미선은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안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오늘도 간단하게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기로 했다. 라면을 끓이며 그녀는 휴대폰을 들었다. 편의점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죄송한데 평일 야간에도 일할 수 있을까요? 네. 급한 사정이 생겨서요. 윤미선은 요양병원에서 주 5일 근무한 후 주말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늘어나는 병원비와 요양원비, 그리고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제는 평일 야간까지 일을 해야 할 절박한 상황이었다. 식탁에 앉아 라면을 먹던 윤미선의 눈에 고지서 더미가 들어왔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그리고 가장 큰 부담인 대출 상환 고지서.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응급수술로 인해 빌린 대출금은 3년이 지나도록 원금이 거의 줄지 않았다. 아, 맞다. 윤미선은 갑자기 생각난 듯 휴대폰을 들고 메시지를 확인했다. 아들 준노에게서 온 짧은 메시지였다. 엄마 잘 지내세요? 너무 바빠서 전화 못 드려 죄송해요. 다음 달에 첫 월급 받으면 조금이라도 보내드릴게요. 할머니는 어떠세요? 아들의 메시지에 윤미선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빠르게 답장을 보냈다. 아들, 엄마는 괜찮아. 첫 월급은 내가 써. 병원 생활 적응하느라 힘들 텐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윤미선은 아들이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알기를 원치 않았다. 힘들게 의사가 된 아들이 첫 직장에서 즐겁게 일했으면 하는 바람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윤미선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어머니의 요양원비, 치료비, 생활비. 이 모든 것을 현재의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병원에 도착한 윤미선은 간호스테이션에서 근무표를 확인했다. 오늘도 김영우 회장의 병실을 담당하게 되어 있었다. 그는 일반 환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돌봄이 필요했지만 윤미선은 그 일을 결코 마다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김영우 회장 곁에서 밤늦게까지 그의 불편함을 덜어주려 노력했고 그것이 동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회장님, 아침 약 드실 시간이에요. 윤미선은 밝은 목소리로 김영우 회장의 병실 문을 열었다. 김영우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윤미선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미선 씨 일찍 오셨네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편안해 보였다. 네, 오늘 회장님 검사가 있어서요. 윤미선은 김영우 회장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말기암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김영우 회장은 윤미선이 곁에 오면 늘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미선 씨, 당신 같은 간호사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내가 이렇게 편안한 건 다 당신 덕분이죠. 김영우 회장의 진심 어린 말에 윤미선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다른 간호사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환자들과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누지 못했지만 윤미선은 항상 김영우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젊은 시절 이야기, 사업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덤덤하게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이야기까지. 김영우 회장은 윤미선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윤 선생님, 잠깐 나와보세요.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수간호사가 윤미선을 불렀다. 윤미선은 김영우 회장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듯 미소를 지으며 병실 밖으로 나섰다. 무슨 일이세요? 김영우 회장님이 당신을 많이 찾으시나 봐요. 다른 간호사들은 다 안 된다고 하시고 수간호사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냉랭함이 묻어났다. 윤미선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그냥 말동무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가족분들도 안 계시고. 그래요, 뭐. 어쨌든 김영우 회장님이 당신만 찾으시니 담당은 계속 윤 선생님이 하세요. 수간호사는 짧게 대답하고 뒤돌아갔다.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윤미선은 여전히 병원에 남아 있었다. 김영우 회장의 통증이 심해져 진통제 주사를 놓은 후 그가 편안하게 잠들 때까지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대단하네. 퇴근 시간도 지났는데 아직도 남아 있어.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런 윤미선의 행동은 동료들 사이에서 더욱 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특히 그녀가 며칠 전 갑자기 새 휴대폰을 구입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어머, 저 휴대폰 새 거 봐. 어디서 갑자기 돈이 생긴 거지? 들리는 소문이 있는데 김영우 회장님이 윤 선생님한테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더라. 소문은 이렇게 더욱 구체화되어 병원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하지만 이런 소문이 결정적으로 확산된 계기는 따로 있었다. 어느 날 윤미선에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온 것이다. 그날은 평소와 같이 바쁘게 흘러가는 늦은 오후였다. 간호 스테이션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윤미선을 불렀다. 어머니. 윤미선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가 서 있었다. 바로 그녀의 아들 윤준노였다. 준노야, 너 어떻게 여기에? 윤미선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아들에게 다가갔다. 인턴으로 바쁜 준노를 자주 만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오늘 학회 참석차 대구에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 얼굴 뵈러 왔죠. 알고 보니까 저희 과 선배가 여기 요양병원에서 일하더라고요. 깜짝 놀래켜 드리려고 말 안 하고 왔어요. 준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윤미선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오늘 퇴근하고 같이 저녁 먹어요. 제가 월급도 받았으니 한턱 쏠게요. 준노의 말에 윤미선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마침 그날은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없는 날이었다. 그럴까? 근데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아직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서.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의사잖아요, 어머니. 준노는 듬직하게 말했다. 윤미선은 아들의 말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잠시 후 윤미선이 김영우 회장의 약을 가지고 병실로 향할 때 준노는 어머니와 함께 병실로 들어갔다. 회장님, 이쪽은 제 아들이에요. 의사예요. 윤미선은 김영우 회장에게 준노를 소개했다. 김영우 회장은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는 약해진 목소리로 준노에게 인사를 건넸다. 반갑네요. 젊은 의사 선생님.
어머니가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준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회장님. 하지만 병실을 둘러보던 준노의 시선이 갑자기 멈춰섰다.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액자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액자 속 사진에는 다소 젊은 시절의 김영우 회장이 여러 명의 청년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담겨 있었다. 준노는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잠시만요. 이 사진. 윤미선은 아들의 이상한 반응에 의아해하며 물었다. 왜 그러니? 혹시 김영우 회장님이세요? 준노가 김영우 회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영우 회장은 약간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이가 나를 아나? 준노의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번졌다. 어머니, 이분이 바로 제가 장학금 받았던 새희망 장학재단의 설립자예요. 윤미선은 아들의 말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아들이 의대에 진학할 때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김영우 회장이 설립한 재단이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 준노는 감격한 목소리로 김영우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건 모두 회장님 덕분입니다. 김영우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창백한 얼굴에 잠시 생기가 도는 듯 했다. 오히려 내가 고맙지. 이렇게 훌륭한 젊은 의사가 내 작은 도움 덕분이라니. 윤미선은 그저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이 돌보고 있는 환자가 자신의 아들이 의사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은인이었다니. 얼마나 놀라운 우연인가.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윤미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김영우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한 일은 작은 것이오. 나머지는 준노군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지. 오히려 이렇게 간호사님의 아들이었다니. 저야말로 기쁘네요. 그날 저녁 윤미선과 준노는 오랜만에 함께 따뜻한 저녁 식사를 했다. 식당에서 준노는 자신이 받았던 장학금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다. 김영우 회장의 재단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는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윤미선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김영우 회장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내일 출근하면 회장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전해야겠다. 준노는 어머니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회장님도 잘 부탁드려요. 윤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에게 김영우 회장을 돌보는 일은 단순한 직업을 넘어 은인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자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윤미선은 평소보다 더 일찍 병원에 출근했다. 그녀의 마음은 어제 겪었던 놀라운 사실로 인해 설렘과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영우 회장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어머니에게 있었던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었다. 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제 아들이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건 모두 회장님 덕분이었네요. 윤미선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영우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운명이란 참 신기하오. 나의 작은 도움이 이렇게 훌륭한 젊은 의사를 키워냈고 그 어머니가 이제 나를 간호해주다니. 윤미선은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차갑고 말라 있었지만 그녀는 그 손에서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다. 앞으로 제가 더 잘 모시겠습니다. 회장님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그날부터 윤미선은 김영우 회장에게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업무가 끝난 후에도 그의 병실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고 그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가 이렇게 회장님의 손을 잡고 업무 후에도 그의 병실에 오래 머무는 모습들은 여전히 동료들의 눈에 곱게 비치지 않았다. 돈을 받고 특별 서비스를 해주는 무언가로 곡해되어 병원 내 소문은 더욱 증폭되어 갔다.
하지만 윤미선은 더 이상 그런 소문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김영우 회장의 건강과 편안함이었다. 김영우 회장님, 오늘은 어떠세요? 통증은 좀 어떠시고요? 윤미선이 매일 아침 묻는 첫마디였다. 그리고 김영우 회장의 대답이 어떻든 그녀는 최선을 다해 그를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진심을 다해 간호하는 김영우 회장이 곧 자신에게 더욱 특별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윤미선은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윤미선의 정성스러운 간호에도 불구하고 김영우 회장의 상태는 점차 악화되어 갔다. 그의 췌장암은 이미 간으로 전이되었고 담당 주치의는 그에게 3달 이상의 시간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세포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빠릅니다. 주치의의 무거운 목소리에 윤미선의 얼굴은 어둡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김영우 회장의 차트를 넘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통증 조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핀 용량을 조금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치의의 냉정한 말에 윤미선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김영우 회장은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아들에게 꿈을 선물해준 고마운 은인이자 이제는 깊은 인간적인 유대감을 나누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윤미선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하고 김영우 회장의 병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있는 김영우 회장이 보였다. 그는 점점 야위어 가고 있었고 황달로 인해 피부는 옅은 노란빛을 띠고 있었다. 회장님, 제가 왔어요. 오늘은 어떠세요? 윤미선의 목소리에 김영우 회장은 힘겹게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생기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다. 미선 씨, 오늘은 좀 힘드네요. 밤새 통증이 심했어요. 윤미선은 그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다. 미열이 있었다. 약을 좀 바꿔드릴게요.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했어요. 통증이 좀 나아질 거예요. 윤미선은 정맥 주사를 조절하고 김영우 회장의 베개를 편안하게 바꿔주었다. 그런 다음 병실 창문을 살짝 열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했다. 미선 씨, 당신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아찔해요. 김영우 회장의 힘없는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다. 윤미선은 그의 말에 애써 밝게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말라 있었다.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아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순간 김영우 회장이 힘겹게 말을 시작했다. 내게는 가족이 없어요. 평생 일만 했지. 그래서 내가 번 돈으로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꿈은 있지만 여건이 안 되는 젊은이들을. 윤미선은 김영우 회장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외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회장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윤미선의 목소리는 진심을 담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도 윤미선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진심으로 김영우 회장을 돌보았고 퇴근 시간이 지나도 그가 편안히 잠들 때까지 병원에 남았다. 그녀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김영우 회장의 통증은 조금씩 관리되었고 그는 비교적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병원 내에서 윤미선에 대한 시선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더 많은 이들이 그녀가 특별한 대가를 받고 있다고 확신했고 결국 병원장까지 이 소식을 듣게 되었다. 윤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병원장이 윤미선을 그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윤미선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다. 김영우 회장님과 당신의 관계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윤미선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당당하게 대답했다.
제가 김영우 회장님을 더 신경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환자에 대한 책임감과 개인적인 감사의 마음이 조금 더해졌을 뿐입니다.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감사라니요? 병원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윤미선은 김영우 회장이 자신의 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던 사실을 병원장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병원장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그랬군요. 하지만 윤 선생님, 병원 규정상 근무 시간 외에 이렇게 특정 환자에게 집중하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환자들을 소홀히 한 적은 없습니다. 모든 업무를 완수한 후에 김영우 회장님을 돌보고 있습니다. 윤미선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병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윤 선생님을 믿습니다. 윤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씁쓸함이 남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내리던 밤이었다. 병원은 빗소리로 가득 찼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김영우 회장의 병실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날 밤 김영우 회장의 통증은 평소보다 훨씬 더 심했다. 윤미선은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그의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다. 회장님, 진통제가 좀 더 필요하세요? 그녀는 김영우 회장의 이마에 맺힌 땀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물었다. 김영우 회장은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고 있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가빴다. 윤미선은 그의 상태가 걱정되었다. 주치의 선생님께 연락해서 진통제 용량을 더 늘릴까요? 김영우 회장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진통제를 너무 많이 맞으면 정신이 흐려져요. 난 맑은 정신으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윤미선은 그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그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제가 여기 있을게요. 회장님이 잠드실 때까지 옆에 있을게요. 밤은 깊어갔다. 병실 밖은 완전히 조용해졌고 오직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와 김영우 회장의 불규칙한 호흡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자정이 넘었을 무렵 김영우 회장은 마침내 잠이 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편안한 수면이 아니었다. 아버지, 어머니, 김영우 회장이 잠속에서 신음하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공포와 불안감이 가득했다. 그는 꿈속에서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듯 했다. 도망가세요. 빨리. 그들이 와요. 윤미선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김영우 회장의 어깨를 부드럽게 흔들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악몽을 꾸고 계신 것 같아요. 김영우 회장은 갑자기 눈을 번쩍 떴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공포가 가득했고 잠시 동안 윤미선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누구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저예요, 윤미선이에요. 괜찮으세요? 악몽을 꾸신 것 같아요. 윤미선은 차분한 목소리로 그를 안심시켰다. 김영우 회장은 천천히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해요. 꿈을 꿨어요. 오래된 기억의 꿈을. 윤미선은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그에게 건넸다. 김영우 회장은 물을 마시고 조금 진정되는 듯 했다. 괜찮으세요? 윤미선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이런 꿈을 자주 꿔요. 특히 비 오는 날이면. 김영우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힘겹게 말을 이었다. 그날도 비가 왔었어요. 6.25 때였죠. 윤미선은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아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김영우 회장의 목소리는 마치 먼 과거에서 들려오는 듯 희미하고 떨렸다. 그는 70년 전에 끔찍했던 기억 속으로 다시 돌아간 듯 했다. 제가 5살 때였어요.
우리 가족은 동네 주민들과 함께 북한군을 피해 남쪽으로 피난을 가고 있었어요. 산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북한군 순찰대와 마주쳤어요. 우리는 숨을 곳을 찾아 헤맸지만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었어요. 김영우 회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감정적으로 떨려왔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때 이웃집 아저씨가 나섰어요. 윤미선은 김영우 회장의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당시의 절박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 아저씨는 우리를 작은 동굴 같은 곳으로 안내하고 자기는 북한군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겠다고 했죠. 김영우 회장은 다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다. 잠시 후 총소리가 들렸어요. 3번. 아주 또렷하게 기억나요. 아버지는 제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제가 소리 지를까 봐서. 그렇게 그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 가족과 다른 주민들을 위해. 김영우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한참 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고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저희 가족은 평생 그분을 잊지 못했고 그분의 가족을 찾아다녔어요. 우리에게 2번째 생명을 준 은인이죠. 비가 오니까 갑자기 그때의 생각이 나네요. 죽기 전에 그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하고 떠났으면. 윤미선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분의 이름을 아세요? 김영우 회장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평생 잊은 적이 없어요. 윤상철. 그분의 이름은 윤상철이었어요. 윤미선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회장님, 윤미선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고른 후 다시 힘겹게 말을 이었다. 그분은 제 할아버지세요. 김영우 회장은 놀란 눈으로 윤미선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떠졌다. 뭐라고요? 그 순간 병실 안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 했다. 70년 전 빗발치던 총성과 함께 사라진 이름. 윤상철. 그리고 그 희생으로 목숨을 건진 어린아이. 김영호. 이제 늙고 병들어 한 병실에 누워있는 그가 윤상철 씨의 손녀로부터 간호받고 있다니. 운명의 얄궂은 장난이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현실이었다. 때는 1951년 겨울, 얼어붙은 산골짜기에는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 닥치고 있었다. 북한군 순찰대의 발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어린 김영호 훗날의 김영우 회장은 아버지의 등에 엎여 있었고 그의 곁에는 어머니와 다른 이웃들이 힘겹게 눈 덮인 길을 걷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추위로 창백했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끊임없이 피어올랐다. 여보, 아이들이 얼어버릴 거예요. 어디 피할 곳이 없을까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김영호의 아버지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조금만 더 가면 다른 마을이 나올 거야. 조금만 더 참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이미 며칠 동안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고 가지고 있던 식량도 거의 바닥난 상태였다. 갑자기 가까운 곳에서 날카로운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북한군의 순찰견이었다. 동네 주민들 모두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숨어요. 빨리. 아버지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주변에는 몸을 숨길 만한 곳이 없었다. 오직 눈 덮인 벌판과 앙상한 나뭇가지들만이 휑하니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나섰다. 그의 이름은 윤상철. 30대 초반의 건장한 체격의 그는 동네에서도 정의롭고 용감한 사람으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이쪽으로.
빨리. 남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는 주변 주민들에게 손짓했고 김영호의 가족도 본능적으로 그의 뒤를 따랐다. 남자는 그들을 으슥한 바위 틈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작고 좁은 동굴이었다. 여기 들어가세요. 빨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순찰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윤상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들을 동굴 안쪽으로 밀어넣었다. 하지만 그곳은 모든 인원이 들어가기에는 턱없이 좁았고 북한군도 이미 동굴 근처까지 다가오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이 상황을 눈치챈 윤상철은 자신의 어린 딸과 아내에게 마지막 작별 키스를 하고 홀로 동굴 밖으로 나섰다. 그의 모습을 본 아내와 딸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김영호의 아버지 역시 윤상철의 결연한 모습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때 동굴 밖에서 윤상철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놈들, 여기 있다. 이쪽으로 와. 이어서 요란한 발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윤상철이 홀로 북한군의 주의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동굴 안에 남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불안한 침묵 속에서 기다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밤의 정적을 깨트리는 세 발의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졌다. 총소리는 차가운 밤하늘을 가르며 메아리쳤고 이어서 끔찍한 침묵이 찾아왔다.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의 귀를 손으로 막았고 몇몇 아버지들은 주먹을 꽉 쥐었다. 어린 김영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총소리가 뭔가 끔찍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아버지, 그 아저씨는 어디 갔어요? 김영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쉬, 조용히 해야 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밤새도록 그들은 좁은 동굴 안에서 나오지 못했다. 아이들은 서로 몸을 맞대고 겨우 잠이 들었지만 부모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밤을 지새웠다. 새벽이 밝아오고 주변이 조용해지자 김영호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동굴 밖을 살폈다. 순찰대는 떠난 것 같아. 하지만 내가 먼저 나가볼게.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동굴을 빠져나갔다. 한참 후 그가 다시 동굴로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한 손에는 낯익은 외투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윤상철의 외투였다. 외투 곳곳에는 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분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 김영호의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이었다. 동네 주민들은 비통함에 말을 잇지 못했고 윤상철의 아내와 어린 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어린 김영호의 아버지는 윤상철의 가족을 평생 책임져야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하지만 이후 계속되는 피난길과 북한군의 추격으로 동네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김영호의 가족도 윤상철의 가족과 헤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70년의 세월이 흘러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윤상철의 가족과 김영호가 낡은 병실에서 기적처럼 재회하게 된 것이다. 윤미선과 김영우 회장은 서로를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참지 못했다. 70년 전 그 차갑고 어두웠던 겨울밤의 비극적인 희생이 이 낯선 병실에서 두 사람을 잇는 굳건한 연결고리가 되어 다시 나타난 것이다. 윤미선 씨, 당신의 할아버지는 영웅이었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모두 죽었을 거예요. 김영우 회장의 목소리는 격한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정말 멋진 분이었다고. 윤미선의 눈에서도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평생 들어왔던 할아버지의 용감한 이야기가 바로 눈앞에 있는 이 늙고 병든 환자의 가족을 구한 숭고한 희생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떨렸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7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간호사와 환자가 아니라 운명적으로 깊게 연결된 두 가족이었다. 미선 씨,
당신이 윤상철 씨의 손녀라고요? 김영우 회장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렸다. 네. 어머니가 항상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윤미선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김영우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윤미선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가족은 항상 그분의 가족을 찾고 싶었어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김영우 회장은 감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윤미선의 손을 더욱 힘껏 쥐었다. 그런데 그분의 손녀가 지금 저를 돌보고 있다니,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윤미선 역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김영우 회장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께서 회장님 가족을 구하셨고, 회장님께서는 제 아들이 의사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회장님을 돌보고 있어요. 이건 분명 운명이에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다. 놀라움과 감동, 그리고 70년 만의 기적처럼 다시 맺어진 깊은 인연에 대한 경외감의 눈물이었다. 미선 씨,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가 죽기 전에 윤상철 씨의 가족을 만날 수 있을 줄이야. 김영우 회장의 목소리는 감격에 떨리고 있었다. 윤미선은 그의 손을 더욱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회장님, 제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네요. 회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셨으니까요.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고 병실 창문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 길었던 밤이 지나고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유대감이 굳건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간호사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 70년 전의 숭고한 희생과 깊은 은혜로 맺어진 거부할 수 없는 운명적인 인연이었다. 할아버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날 윤미선은 병원장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조금 일찍 퇴근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그녀는 평소보다 서둘러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눈에는 계속해서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복잡한 감정들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소용돌이쳤다. 놀라움, 기쁨, 슬픔,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과 깊은 자부심이 그녀의 가슴을 가득 채웠다. 버스는 30분 넘게 달려 도시 외곽에 위치한 행복요양원에 도착했다. 윤미선은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다. 윤 씨,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데스크에 앉아있던 간호사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네,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어요. 어머니 상태는 어떠신가요? 윤미선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오늘도 별다른 변화는 없으세요? 아침에 식사를 조금 하셨고 지금은 방에서 쉬고 계세요. 윤미선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어머니는 창가에 놓인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공허했고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오늘은 좀 일찍 왔네요. 윤미선이 부드럽게 말을 걸었지만 어머니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치매 진단을 받은 지 5년째, 최근 2년 동안은 거의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윤미선은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휠체어를 가까이 끌어당겨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어머니, 제가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그녀는 어머니의 차갑고 마른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할아버지가 전쟁 때 동네 사람들을 구하고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 어머니의 표정에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윤미선은 굴하지 않고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오늘 그 가족의 아들을 만났어요. 그분이 제가 일하는 병원에 계세요. 김영우 회장님이라고. 윤미선은 병원에서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어머니에게 자세히 들려주었다. 김영우 회장이 얼마나 할아버지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장학재단 덕분에 준노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기적 같은 이야기까지. 윤미선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도 어머니의 얼굴에서 작은 변화라도 감지하려고 애썼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공허하기만 했다.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용감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멋진 분이었는지. 그 이야기가 정말 사실이었어요. 윤미선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더욱 따뜻하게 잡았다. 그 순간 어머니의 가늘고 굳어있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윤미선은 깜짝 놀라 어머니의 얼굴을 간절하게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눈빛이 평소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늘 흐릿하고 초점 없던 눈빛이 어딘가 모르게 맑고 또렷한 빛을 담고 있었다. 어머니, 윤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윤미선에게 정확하게 맞춰져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의 입술에서 희미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윤미선은 그 작은 속삭임에 숨을 멈췄다. 몇 년 동안 들을 수 없었던 어머니의 또렷한 목소리였다. 우리 아버지는 항상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멋진 분이셨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놀랍도록 분명하게 윤미선의 귀에 들려왔다. 그녀의 눈에는 맑은 눈물이 천천히 고여 있었다. 윤미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이렇게 명확하게 말을 하는 것은 그녀의 기억 속에서도 아주 오랜만의 일이었다. 어머니, 기억하고 계세요? 윤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아버지는 항상 말했지. 어려운 사람 보면 꼭 도와줘야 한다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게 빛나고 있었다. 그 가족을 찾았다고. 윤미선은 감격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어머니, 찾았어요. 할아버지가 구해주신 그 가족의 아들이에요. 그분도 할아버지를 잊지 않고 계셨어요. 윤미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윤미선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다행이다.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윤미선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녀는 흐느끼며 어머니를 따뜻하게 끌어안았다. 네, 어머니. 할아버지도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요양원 창문으로 따스한 저녁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져 들어왔고 그 빛 속에서 어머니와 딸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소중한 기억의 조각들을 함께 나누고 있었다. 미선아. 어머니가 다시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희미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윤미선에게는 분명하게 들렸다. 그분에게 고맙다고 전해줘. 아버지 이야기를 기억해줘서. 윤미선은 뜨거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꼭 전할게요. 어머니의 눈빛은 다시 서서히 예전의 흐릿하고 공허한 빛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마치 잠시 열렸던 기억의 창이 다시 스르륵 닫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윤미선은 이 짧지만 기적 같았던 순간을 영원히 가슴속 깊이 간직하리라고 다짐했다. 요양원을 나서면서 윤미선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펼쳐진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할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윤미선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내일 아침 그녀는 김영우 회장에게 어머니의 따뜻한 말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숭고한 희생이 만들어낸 이 특별하고 소중한 인연을 앞으로 영원히 아름답게 이어갈 것이다. 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윤미선은 평소보다 더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그녀의 마음은 설렘과 슬픔, 그리고 벅찬 감동으로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김영우 회장에게 어머니의 놀라운 반응을 전해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찼지만 동시에 그의 건강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현실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김영우 회장은 이미 깨어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윤미선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김영우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윤미선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어제보다 훨씬 더 맑고 온화해 보였다. 미선 씨, 어제 잘 다녀오셨어요? 그는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윤미선은 그의 침대 옆에 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기쁨의 미소가 가득했다. 네, 어머니를 만나고 왔어요. 회장님,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윤미선은 어제 어머니와 나누었던 기적 같은 대화를 김영우 회장에게 자세히 들려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격과 떨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가 할아버지에 대해 정말 또렷하게 기억하셨어요. 치매 진단 후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저를 알아보고 대화까지 나누셨어요. 김영우 회장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는 윤미선의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한 듯 했다. 어머니는 할아버지가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정말 멋진 분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회장님께 고맙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저희 할아버지를 지금까지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윤미선의 눈에서 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김영우 회장의 눈에서도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그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흐르게 내버려 두었다. 내가 더 고마워해야 하는데. 당신 할아버지 숭고한 희생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았고, 그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어요. 윤미선은 그의 차갑고 마른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이제 알겠습니다. 김영우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힘겹게 말을 이었다. 저희 가족이 평생 그 은인의 가족을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하고 이렇게 여기서 만나게 된 게 정말 운명이었나 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윤미선의 얼굴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당신 어머니의 남은 인생을 제가 책임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해서 그분의 숭고한 정신을 영원히 이어가고 싶습니다. 윤상철 희생기념재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미선은 감격에 겨워 고개를 끄덕였다.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할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 영원히 기억된다면 정말 영광일 것 같아요. 김영우 회장은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창백한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기색이 감돌았다. 내 변호사를 불러 모든 준비를 하겠습니다. 당신과 당신 어머니, 그리고 아들까지. 이제 당신의 가족은 제 가족입니다. 그날 이후 놀랍게도 김영우 회장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는 듯 했다. 의사들도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는 갑자기 이전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삶의 의지를 보이는 듯 했다. 그는 변호사를 만나 유언장을 수정했고 윤상철 희생기념재단의 설립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는 윤미선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부모님이 윤상철의 희생을 어떻게 기억하고 감사했는지, 그리고 사업에서 성공하기까지의 험난했던 과정들을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윤미선 역시 그녀가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할아버지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김영우 회장에게 들려주었다. 하지만 이렇게 평화롭고 감동적인 시간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일주일 후부터 김영우 회장의 건강은 다시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담당 의사들은 그에게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 윤미선은 평소처럼 김영우 회장의 병실에 있었다. 그의 호흡은 점점 얕아졌고 의식도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회장님, 저예요. 윤미선이에요. 윤미선이 그의 귓가에 부드럽게 속삭였다. 김영우 회장은 힘겹게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희미했지만 여전히 윤미선을 알아보는 듯했다. 미선 씨, 고마워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윤미선은 그의 차갑고 마른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저도 감사드려요, 회장님. 저희 가족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김영우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야 제 마음에 있던 빚을 갚을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호흡은 점점 더 약해져 갔다. 윤미선은 그의 손을 더욱 힘껏 잡았다. 그의 눈에는 평화로운 빛이 어려 있었다. 미선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회장님. 윤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 어머니 때 정말 감사했다고. 그리고 저희 가족을 구하기 위해 당신 할아버지가 희생하신 걸 죽을 때까지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다시 한번 꼭 전해주세요. 김영우 회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져 갔다. 윤미선은 뜨거운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회장님 가족을 구하신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그걸 알고 계세요. 김영우 회장의 입가에 다시 한번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의 호흡은 이제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그럼 이제 정말 편안하게 갈 수 있겠네요. 윤미선은 그의 손을 더욱 굳게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편히 가세요. 할아버지가 분명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김영우 회장은 마지막으로 아주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마치 깊은 잠에 빠져들 듯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완전히 그치고 새벽빛이 조금씩 구름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다. 윤미선은 김영우 회장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대고 조용히 흐느꼈다. 김영우 회장은 평생의 빚을 갚았다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김영우 회장의 장례식은 그의 뜻에 따라 간소하지만 품위 있게 치러졌다. 병원 관계자들, 재단 직원들, 그리고 과거 장학금 수혜자들이 참석하여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윤미선은 가족석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아들 준노도 휴가를 내어 어머니 곁을 묵묵히 지켰다. 장례식이 끝난 후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성이 윤미선에게 다가왔다. 윤미선 씨 되시죠? 저는 김영우 회장님의 변호사 박진호입니다. 윤미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와 악수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윤 선생님께 꼭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오후에 제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윤미선은 아들 준노와 함께 박진호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다. 사무실은 도심의 고급 빌딩에 위치해 있었다. 박 변호사는 그들을 차분하게 회의실로 안내했다. 먼저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회장님께서는 윤 선생님을 매우 특별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박 변호사는 회의실 테이블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파일을 펼쳤다. 회장님은 생전에 가족이 전혀 없으셨고 평생 자신을 구해준 은인의 가족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생님을 만나게 되셨죠.
박 변호사는 공증된 유언장 문서를 윤미선 앞으로 조심스럽게 밀었다. 회장님께서는 전 재산을 윤상철 희생기념재단에 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재단의 이사장으로 지명하셨습니다. 윤미선과 준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저는 재단 운영 같은 건 윤미선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다. 걱정 마세요. 회장님은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재단 운영을 도울 전문적인 팀도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저 재단의 정신을 이끌어 가시면 됩니다. 박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또한 회장님은 선생님 어머니의 치료비로 별도의 계좌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최고의 치매 전문 요양시설에서 평생 편안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비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미선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다시 고였다. 그녀는 감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회장님께서 직접 쓰신 편지가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봉인된 편지 봉투를 윤미선에게 건넸다. 윤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고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윤미선 씨에게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은인의 가족을 찾을 수 있어 저는 이제 평화롭게 떠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분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윤상철 선생님의 정신은 이 재단을 통해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전쟁의 아픔을 겪은 가족들, 특히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돕는 일이야말로 당신 할아버지께 드리는 최고의 헌사라고 생각합니다. 미선 씨, 당신의 따뜻한 손길이 제 마지막 날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떠난 후에도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영우 드림. 윤미선은 편지를 가슴에 소중히 안고 조용히 흐느꼈다. 준노는 따뜻한 눈빛으로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어머니, 이제 할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며칠 후 병원에서는 김영우 회장과 윤미선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알려졌다. 그녀를 향했던 수군거림과 오해의 시선은 이제 깊은 경외와 존경의 눈빛으로 바뀌었다. 한때 그녀를 피했던 동료들은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그녀를 축하해 주었다. 윤 선생님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오해했네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김영우 회장님의 유지를 잘 받드는 거예요. 윤미선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병원을 떠나 이제 재단 일에 전념하기로 결심했다. 어머니는 김영우 회장이 미리 준비해둔 최고급 치매 전문 요양원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최신 치료법과 전문적인 케어 덕분에 어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한 것이다. 1년 후 화창한 봄날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새 건물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윤상철 희생기념재단의 감격스러운 개관식이었다. 윤미선은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밀며 테이프 커팅 단상 앞에 섰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숭고한 희생과 또 다른 한 사람의 뜨거운 감사가 만들어낸 이 특별하고 아름다운 인연을 기념합니다. 윤미선의 떨리는 목소리가 청중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의 아들 준노도 단상 위에 함께했다. 준노는 재단에서 지원하는 무료 진료소에서 일주일에 2번 봉사활동을 하며 할아버지와 김영우 회장의 따뜻한 마음을 이어가고 있었다. 테이프 커팅 후 윤미선은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 중앙에는 2개의 그림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한쪽은 가족들의 기억을 바탕으로 유명 화가가 그린 윤상철의 초상화였고 다른 한쪽은 환하게 미소 짓는 젊은 시절의 김영우 회장의 모습이었다. 초상화 속 윤상철은 30대 초반의 늠름한 모습으로 단정한 옷차림에 따뜻하고 인자한 눈빛을 지닌 청년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비록 실제 사진은 남아있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생생한 기억을 바탕으로 그려진 그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다. 윤미선은 어머니의 휠체어를 멈추고 그림들을 잠시 바라보았다. 70년 전 이름조차 알지 못했던 한 노인의 숭고한 희생이
이렇게 놀라운 인연으로 이어져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힘겨운 삶에 지친 간호조무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할아버지의 숭고한 정신과 김영우 회장의 따뜻한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개관식에는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이들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젊은이들이 참석했다. 윤미선은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강인했으며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과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다. 윤상철 희생기념재단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지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김영우 회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재단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 밝은 햇살이 로비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빛과 같았다. 윤미선은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고 재단 건물 안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등 뒤로 윤상철과 김영우 두 사람의 따뜻한 미소가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